안녕하세요. 명화 속으로 쏙 교사 이혜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미술관에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쁜 색깔로 그려진 말이 나온 그림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아주 꿈속 같은 분위기 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기분 좋았던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는 바로 샤갈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도 샤갈의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색채로 그림을 그렸던 샤갈을 함께 만나볼까요? 샤갈은 러시아 비테프스크의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에 뚜렷한 재능을 보였고 어느 날 친구가 그린 그림이 사파로 잡지에 실리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19살이 된 그는 유대인 화가가 운영하는 미술 학교에 들어가 재능을 인정받고 가난하고 힘겨운 날을 지내며 또 미술의 꿈을 열심히 키워나갑니다. 그러던 중 그 학교에서 훗날 아내가 될 벨라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1910년에는 러시아를 떠나 미술을 더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낯선 도시에서의 외로움과 또 언어의 장벽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샤갈의 작품 속에는 고향 비테프스크에 대한 향수나 또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샤갈의 대표작인 나와 마을입니다. 이 작품은 화면을 원과 삼각형, 사각형으로 서로 겹치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피카소와 마티스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그림은 현대적이면서 비유적, 유머러스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지구와 자연의 중력 법칙과는 상관없이 멋대로 그의 상상력에 따라 재구성된 입체적인 동화입니다. 흰 소와 초록색 얼굴의 나의 모습이 하나의 원 안에서 대화를 하듯 마주보고 있고 소의 눈은 다정한 사람의 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밭 일을 나가는 한 사람은 바로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뒤집어 서 있습니다. 배경은 바로 비테프스크입니다. 몸은 멀리 프랑스 파리에 있지만 자신의 근본은 태어나고 자란 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리에 와 있는 나에게는 고향 마을이 암소의 얼굴이 되어 떠오른다. 두 번째 감상할 작품은 파리에 있은 후 20년이 지난 후 그렸던 고독이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함께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에서도 배경이 샤갈의 고향 비테프스크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그는 그림 곳곳에 고향인 비테프스크와 유대교의 전통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그림은 유대인의 불행을 그려냈는데 주인을 잃은 바이올린이 있고 랍비가 성경 두루마리를 안고 묵상에 잠겨 있습니다. 작은 암소 한 마리와 바이올린을 등지고 있어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이 랍비의 모습은 2500년 전 이스라엘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또한 샤갈의 작품에는 한결같이 동물이 등장합니다. 성서 두루마리를 든 랍비가 자신의 내면에 마음에 존재하는 것 같은 큰 눈을 뜨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하얀 소와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던 시기여서 유대인인 샤갈의 걱정스럽고 또 어려운 심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미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초록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소박한 마을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등장하는 집들과 마을의 풍경은 그의 고향 비테프스크의 추억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초록색 얼굴의 바이올리니스트는 꼭 환영처럼 보입니다. 하늘에는 금색 천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샤갈이 자란 곳의 유대교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나 결혼식, 장례식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샤갈의 그림에서 연주자는
꼭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초록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지에 기하학적인 무늬는 지붕에서부터 자연히 이어져 올라옵니다. 드디어 1914년 고향인 비테프스크로 돌아간 샤갈은 사랑하는 벨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벨라와 결혼하여 함께 있게 된 즐거움으로 아주 오랫동안 연인들을 소재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은 포도주 잔을 든 두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샤갈의 터질 듯한 기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화면 전체에서 밝은 빛이 넘쳐 흐르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어두운 비테프스크 위에 떠 있는 이 행복한 부부는 아기 천사에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랏빛 천사는 벨라의 하얀색 신부 예복 아래로 보이는 보랏빛 긴 양말과 균형을 이루고 샤갈의 붉은색 웃옷은 포도주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 그림은 가로가 136cm, 세로 233cm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그림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샤갈의 유명한 산책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내를 넓은 하늘 공간에 휘둘리는 그림으로 첫 딸을 얻은 기쁨을 대범하게 동화적으로 표현한 아주 매혹적인 작품이죠. 빨강과 초록의 두 계통의 색을 진하고 연하게 변화를 주며 표현함으로써 맑은 동화와 같은 세계를 그렸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도시 위에서입니다. 신혼의 행복함을 표현한 작품 중 하나이죠. 부드럽고 세련된 색채가 눈길을 끕니다. 하늘을 나는 연인이라는 자유로운 상상과 풍부한 색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맑고 순수하게 해줍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1차 세계대전과 잇따른 러시아 혁명으로 샤갈의 가족은 파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테프스크와 모스크바 등지를 머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샤갈은 공직을 제안을 받았지만 혁명 관련해서 좀 복잡한 일이 생겨 물러나게 되었고 그는 전쟁 고아들을 가르치는 미술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전체주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전쟁 고아들을 가르쳤던 소신 있는 멋진 화가였습니다. 그 후 파리로 돌아간 그는 큰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전시를 하게 되어 큰 성공을 했고 유럽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며 그의 국제적인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또다시 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1941년 독일의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고 샤갈을 미국 망명길로 내몰았습니다. 도망치듯 미국으로 갔으나 몇 년 뒤 사랑하는 아내 벨라가 죽게 됩니다. 샤갈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1년가량 붓을 들지도 못합니다. 이후 샤갈의 그림은 어두운 색채와 우울한 효과로 변하게 됩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린 그녀의 주위에서 라는 그림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를 못 잊어 하는지 보는 이마저 눈물이 고이게 될 정도로 애절한 샤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 벨라와 행복한 시기에 그렸던 에펠탑의 부부와 벨라가 죽은 후에 그린 결혼의 영광이라는 그림을 비교하면서 그의 그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펠탑의 부부는 신랑과 신부가 꼭 껴안은 채 그들이 수호하는 수탉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샤갈의 그림에는 파리와 고향인 비테프스크의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에펠탑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행복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밝은 수탉의 꽁무니인 왼쪽을 자세히 볼까요? 유대교의 전통 혼례를 수탉의 꽁지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따뜻한 색조와 차가운 색조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상황과 소재들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동화 속 같은 아름다운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내 벨라가 죽은 뒤 너무나 큰 충격에 한동안 슬픔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가 겨우 기력을 회복하고 작업을 시작한 샤갈이 그린 결혼의 영광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신부를 중앙에 놓고 주변에 여러 형상들을 그려 넣었지요. 푸른색의 어두움과 노란색의 밝음이 서로 대조되어 있는데 한껏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낸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샤갈은 일생 동안 유대인의 민족적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아주 많이 애썼습니다. 그는 말년에는 성서의 이미지들을 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샤갈의 풍부한 색채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서 그림을 더욱 성스럽고 부드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이 작품은 홍해 횡단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그린 것입니다. 샤갈은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그만의 독특한 조형 세계로 소화해 작품화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느낌이 적고 예술로 다가옵니다. 갈라진 바닷물이 이집트 군인들에게 일시에 뒤덮이는 광경을 부드러운 색깔로 그렸습니다. 또한 샤갈은 유화, 판화, 벽화,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을 비롯한 무대 장식 분야에까지 굉장히 폭넓은 활동을 했습니다. 피카소와는 젊었을 때부터 친구로 지냈습니다. 아마 파리에서 활동한 외국인 화가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더욱 깊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결속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대가가 한 번에 찍힌 사진을 보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번에는 샤갈의 노년의 활동과 영광스러웠던 순간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노년의 샤갈은 꾸준히 전 세계에서의 곽광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1977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대십자 훈장을 받았고 생존 화가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 최초의 화가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후 1985년 98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샤갈은 프랑스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여러 나라 국적들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가난과 전쟁, 정치적 혼란, 또 그 망명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술 작품을 하며 전 세계로 무대로 뻗어나갔던 사랑받는 화가 샤갈. 아름다운 색채의 샤갈의 작품과 그의 삶을 통해서 고향을 향한 마음과 아내 벨라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명화 속으로 쏙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